네, 시작하겠습니다. 수열의 극한. 일단은 이 제목만 보고서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죠. 수열은 어디서 배웠던 단원의 연장이죠. 어디서 수열 배웠죠? 수투에서 수열 배웠죠. 맞습니까? 근데 거기서는 우리가 일반항, 뭐 100번째 항, 1000번째 항 이런 것들을 공부했다 치면 여기서 이제 극한이야. 오케이? 무한히 가면은 그 수열이 어디를 향해 갈 것인가?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배우게 될 건데 학습 목표 써놓어 보세요. 학습 목표는 수열의 수렴 발산의 뜻을 알고 이를 판별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러면 뜻을 알고 이러면 우리 되게 자주 하는 표현이잖아요. 맞죠? 뜻을 안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뭐에 해당하는 거죠? 그죠? 정의에 해당하는 거고 그 다음에 수렴이나 발산이라는 표현은 처음 듣는 표현인 것 같고 맞죠? 그 다음에 그것을 판별하는 것이 이 단원의 목적이라고 합니다. 이건 뭐 문제들 개념밖에 없기 때문에 문제들도 간단하고 금방금방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수열의 수렴과 발산부터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수열의 수렴과 발산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AN이라고 하는 수열이 이렇게 생겼다고 합시다. 1, 2분의 1, 다음에 3분의 1, 4분의 1. 우리가 수투에서 공부했던 거는 이런 거 했을 때 그냥 뭐 정도 구할 수 있는 능력? 일반항 정도 구할 수 있는 능력. 맞죠? 이 일반항 얼마였던 걸로 기억합니까?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죠. 분자는 1이고 분모가 1, 2, 3, 4 이렇게 가니까 n분의 1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까지 배운 게 우리가 수투에서 했던 거고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이게 무한히 가면은 어떤 수가 되느냐가 아니라 어떤 수에 가까워지느냐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4분의 1, 뭐 난주에 가다 보면 100분의 1도 있고 뭐 1000분의 1도 있고 뭐 이런 식이 되겠죠. 그러면 어떤 수에 가까워져 보입니까? 점점점 0이라는 수에 맞죠? 0이라는 수에 점점점 가까워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이 AN이라고 하는 수열이 수렴한다 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알겠죠? 수렴의 정의는요. 어떻게 된다? 수열 AN에서 이제 n이 이렇게 말로 쓰지 말고 이렇게 하자. n이 무한대는 이렇게 표현 쓰거든요. 아주 크다. 팔자 누운 거. n이 무한대로 갈 때 특정 실수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이게 바로 수렴한다의 정의예요. 한없이 가까워진다. 그러면은 항상 우리 수학에서 이런 식이죠. 정의를 배우고 그 다음에 뭘 배웁니까? 표현을 배우죠. 맞죠? 어떻게 우리가 표현을 하느냐? 표현 이렇게 합니다. 리미트 굉장히 있어 보이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이렇게 해가지고 특정한 값, 뭐 알파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이름은 어떻게 지어주냐면 이 상황을 우리는 뭐라고 하고 수렴한다 라고 하고요. 알겠죠? 이 상황을 수렴한다 라고 하고 특정한 하나의 값을 향해 갈 때 그 특정한 하나의 값을 우리는 극한 또는 극한 값이다 이런 이름을 붙여줍니다. 알겠죠? 그럼 위에서 우리가 봤던 이 수열을 다시 한번 관찰해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는 수열이 수렴하는 거였고 맞죠? 그리고 그 극한은 얼마였던 거다? 0이었던 거죠. 그럼 얘는 우리가 또 표현을 한번 해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얼마? 0으로 수렴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또는 이 자리에 저런 식으로 an이라고 하는 심볼만 올 수도 있고 구체적으로 일반항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0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값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내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어느 정도 직관에 의존해서 그 직관과 그래프에 의존해서 이 값을 알아내고 있다라는 수준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싹 지우고, 지워도 됩니까? 싹 지우고, 이제 뭐 할 차례죠? 발산에 대해서 한번 해볼 차례입니다. 발산. 그럼 발산이란 정의부터 출발하면은, 발산의 정의는 그냥 깔끔하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수렴의 반대다. 사실 정식 표현은 아닌데 우리가 명제할 때 이런 표현 썼죠. 맞지? 수렴의 반대다. 수렴하지 않으면 우리는 싹 다 발산한다 라고 하는데 어떤 종류는 어떻게 되고 그것들을 표현까지도 지금 바로 한번 나눠서 접근을 해볼 거예요. 예를 들면 발산하는 것 중에서 첫째,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게 있고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진동한다. 요 세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렴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수렴이 하나의 값을 향해 가는 거니까, 하나의 값을 향해 가지 않는 거는 크게 요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처음 보는 표현이 양의 무한대라든지 음의 무한대라든지 이런 표현을 처음 보는데, 아까 무한대는 얘기했죠. 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하게 생각하면 이게 뭐 10억, 1000억 막 이렇게 커지는 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음의 무한대는 표현 자체 이렇게 해줍니다. 마이너스 무한대. 그 음의 무한대는 또 뭐 예를 들어서 써보면은 뭐 마이너스 2000억, 마이너스 3000억 이렇게 커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얘는 지금 써주기 전에 바로 얘를 먼저 보여주면 이런 거 있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수열 AN이 1, 2, 3, 4 이렇게 가는 거야. 맞죠? 그럼 n이 이게 무한이 간다 칩시다. 그럼 특정 하나의 값을 향해 가요, 안 가요? 특정 하나의 값에 가까워진다고 말할 수가 없죠. 무작정 뭐 하기만 합니까? 커지기만 하죠. 맞죠? 무한정 커지기만 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때 우리는 얘를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라고 하고, 표현은 어떻게 하냐면 표현은 이렇게 합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무한대다 이런 식으로. 알겠죠? n이 무한대로 갈 때 무한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음의 무한대로 가는 거는 또 이건 뭐 충분히 우리가 예상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이렇게 가는 수열이 있다 하고 하면은 n이 무한대로 커졌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뭐 이게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1000 계속 작아질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럼 얘는 표현하기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라고 합니다. 알겠죠?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진동이라고 하는 거는 갑자기 이게 진동이라고 하는 표현이 약간 좀 물리적 표현인데 왜 수학에서 이렇게 나왔냐면은, 예를 들면 이런 수열을 생각하면 돼요. 어떤 수열이냐면 an이 1, 마이너스 1, 또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지. 쌤, 근데 이게 왜 진동이에요? 우리가 수학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니까? 그래프니까. 이걸 우리가 그래프를 이용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면 1 넣었을 때 1인 거고, 두 번째 항이 마이너스 1이 맞죠? 2, 마이너스 1, 3, 1, 4, 마이너스 1 뭐 이런 식으로 가는 수열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그래프를 봤을 때 이렇게 진동한다 해가지고 진동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얘는 특별히 표현을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얘를 굳이 우리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뭐 진동이다 뭐 이렇게는 잘 안 쓰고 그냥 존재하지 않는다, 진동이다, 그냥 그렇게만 알아두시면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 등호라고 하는 것이 사실 굉장히 신성한 거기 때문에 이게 아무 때나 붙여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이것도 조금 낯설죠. 그래서 왜냐면 이 무한대라고 하는 거는 수가 아니거든. 알겠죠? 특정 하나의 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약간 낯설긴 한데, 요거는 아예 그런 식으로 뭐 얘는 진동 이런 식으로 등식을 이용해서 표현하진 않습니다.
알겠죠? 이거 다예요. 이게 다예요. 됐고, 그 다음에 극한값의 계산. 항상 그렇잖아요. 항상 그래요. 우리는 항상 뭔가를 배울 때 첫 번째 뭐를 배웁니까? 정의를 배우고, 이걸 쓰지 마세요. 정의를 배우고, 두 번째 그 종류를 배우고, 맞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성질 같은 거 배우죠. 성질이라고 하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연산을 배우고, 맞죠? 그 다음에 뭐 다섯 번째로 연산 법칙을 하고 배우고 이러는데, 그럼 방금 우리는 극한의 정의, 극한의 종류를 배웠어요. 맞죠? 그러니까 극한의 성질에는 어떤 게 있고, 극한의 성질을 바탕으로 해서 이 극한값을 우리가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 요거에 대해서 지금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까는 어떻게 했죠? 뭐 n분의 1이라고 하는 수열의 극한, 우리가 구해냈잖아. 아까 얼마였죠 이거? 0이었잖아요. 맞죠? 이거 0이었는데 이거 아직까지 우리가 조금 어떤 수단을 이용해서 알아낸 거예요? 직관이죠. 맞습니까? 그냥 넣어보니까 뭐 0에 가까이 가더라. 맞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알아볼 수 있는 거는 그래프가 있습니다. 맞죠? 그래프를 이용해서 이거 예를 들면 이런 거 1 넣으면 1이니까 1,1, 2,2분의 1, 3,3분의 1, 4,4분의 1 이렇게 하다 보면 얘가 어디를 향해 가느냐? 0을 향해 간다 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직관과 그래프를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해 왔는데 지금 우리가 배우게 될 극한의 성질을 이용해서도 극한값을 계산해 낼 수 있다는 거, 그거를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럼 그거를 한번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극한값의 계산, 우리가 어떻게 극한값을 계산할 것인가. 그러니까 극한값을 계산하기 위해서 이거 별표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극한값의 성질, 이거는 한 글자도 빠짐없이 통째로 암기를 하셔야 돼요. 한 글자도 빠짐없이 통째로 암기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정확한 명칭을 다시 할게. 워낙 중요하니까. 수열의 극한에 대한 기본 성질. 이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돼요.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쌤 이거 의의도 써줄게요. 아주 거창한 의의입니다. 잘 안 보이고. 아주 거창한 의미를 부여해 줄게요. 의의. 이거는 왜 중요하냐면 극한값의 계산을 위한 유일한 도구이기 때문이에요. 유일하다는 거. 알겠죠? 오직 이것만을 이용해서 우리가 극한값의 계산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은 고등학교 올라와서 최초로 증명이 없어요. 그냥 이 성질만 알려주고 증명을 안 알려줍니다. 증명은 대학교 가서 배웁니다. 쌤도 이거 대학교 1학년 때 첫 시간인가 이거 증명해 주던데 되게 좀 신선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딱 올라가니까 교수님이 너희 고등학교 때 이거 되게 궁금했지? 하면서 솔직히 별로 안 궁금했는데 그러니까 딱 첫 시간에 이거 막 증명해 주더라고. 입실론이라는 거 막 이용해가지고 증명하는데 완전 뭐 신세계였어요. 뭐 지금 다 까먹었지. 그러면은 이제 그 유명한 성질, 중요한 성질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은 이건 기본적으로 두 수열 AN과 BN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알파이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이 베타일 때 책에는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책에는 이렇게 적혀, 이거 그대로 따라 쓰셔야 되고요. 책에는 이렇게 적혀 있는데 여기다가 우리가 또 의미 부여를 해주면 이게 정말 중요한 게,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정말 중요한 아이디어. 수렴할 때라는 뜻이에요. 맞습니까? 수렴할 때. 그러니까 이 극한값의 기본 성질은 수렴할 때만, 수열들이 수렴할 때만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성질이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수렴할 때만 적용할 수 있는 성질이고, 그러면 그 성질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첫 번째,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더하기 또는 빼기 bn은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더하기 또는 빼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과 같습니다. 그러면은 위에서 얘가 뭐라 했죠? 알파라 했고 얘가 베타라 했으니까 이 결과가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베타다.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베타라고 할 수 있다는 거고,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같지는 않은데 유사한 거 이거 다 말해볼래요? 뭐랑 비슷하죠? 맞지? 무슨 법칙? 그렇죠? 분배 법칙. 맞죠? 분배 법칙과 유사하죠? 하지만 분배 법칙이라고 이름 붙이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냥 수열의 극한에 대한 기본 성질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수2에서 배웠던 누구의 성질과도 좀 비슷하죠? 시그마의 성질. 맞죠? 시그마의 성질과도 꽤 비슷하죠. 물론 시그마의 성질 할 때도 그때 분배 법칙이라는 이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c 곱하기 an. c는 n과 전혀 관계없는 상수죠. 오케이? c 곱하기 an이 돼 있을 때 c를 밖으로 끄집어내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답니다. 알겠죠? 그러면은 이게 지금 알파니까 c 곱하기 알파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대요. 그러면 이것도 역시나 유사한 것이, 이것도 역시나 누구랑 유사하죠? 누구의 성질? 시그마의 성질 할 때 이런 거 있었죠? 맞죠? 시그마의 성질에서도 이런 비슷한 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연결시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그마 역시 수열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게 좀 있으면 시그마랑 이 리미트가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럼 세 번째,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곱하기 bn이 있는데, 이거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곱하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 이렇게 쓸 수가 있대요. 그래서 뭐 곱하기 뭐가 되냐면 얘가 지금 알파고 얘가 지금 베타니까 알파 곱하기 베타다. 이렇게 쓸 수가 있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대조가 되는 부분이죠. 유사한 게 아니라. 우리가 1번과 2번 같은 경우에는 시그마의 성질과 비슷했지만 3번은 시그마의 성질과 비교점 자식 공통점이 아니라 뭐예요? 차이점이죠. 시그마는 이렇게 곱셈의 형태일 때 시그마 이렇게 나눠줄 수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맞습니까? 그래서 시그마의 성질과는 대비되는 부분이라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공간이 좀 부족한데 4번까지 있거든요. 4번은 뭐일 걸로 예상됩니까? 현재 뭔셈까지 했으니까, 곱셈까지 했으니까, 맞죠? 덧셈, 뺄셈, 실수배, 곱셈까지 했으니까 4번은 나눗셈으로 예상이 되죠. 4번은 나눗셈. 어떻게 되겠습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분의 an은 역시나 흥미롭게도 이 리미트를 분모 분자에다가 이렇게 나눠줄 수 있답니다. an 해가지고 요거를 베타분의 알파라고 쓸 수 있다. 그리고 역시나 분수식에서는, 분수꼴에서는 항상 우리가 일관적으로 중요시 여기는 게 절대 분모가 0되면 안 된다는 거였죠. 맞습니까? 이게 이렇게 듣고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거는 쌤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지금 필기했던 내용들을 한 글자도 빠짐없이 외워주셔야 됩니다. 요런 디테일, 요런 디테일, 여러 가지 디테일에서 함정을 파가지고 문제를 많이 내기 때문에 하나도 빠짐없이 정확하게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알겠죠?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극한의 이제 성질을 배워봤으니까 극한값의 계산을 해볼 겁니다. 극한값의 진짜 계산을 해볼 거예요. 극한값의 계산. 이거는 이제 유형이라고 봐야 되는데, 극한값의 계산. 그럼 준비학습으로 한번 해보면, 아까 쌤이 얘기했잖아. 지금까지는 극한값의 계산을 뭐와 뭐를 이용해서 해왔다 했죠? 지금까지는
직관. 맞죠? 딱 보고 이 수열의 극한은 뭐 0일 것이다. 1일 것이다. 그 다음에 뭐였죠?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이 수열은 어디로 간다. 맞죠? 이런 식으로 파악을 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극한값의 계산을 뭐를 이용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극한의 성질. 방금 배웠던. 알겠죠? 방금 배웠던 극한의 성질을 이용해서 극한값의 계산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첫 번째,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그 다음에 두 번째,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이 있어요. 근데 일단 두 개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부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포인트 먼저 설명하고 나서 무슨 말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 그걸 좀 익혀 보도록 할게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서는 풀이의 팁은 뭐냐? 분모의 최고차로 나누기. 이게 핵심 아이디어예요. 알겠죠? 분모의 최고차로 나누기. 그 다음에는 우리가 아까 했던 극한의 성질을 활용하기. 극한의 성질을 활용하기. 그 다음에 이게 꼼수도 있어요. 꼼수는 차수와 개수 비교하기 인데 요거는 쌤이 문제풀이 좀 들어갈 때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정석으로만 접근하도록 할 겁니다. 알겠죠? 그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라고 하는 게 뭐냐? 뭐길래 이름이 저런 식으로 붙었냐? 그럼 이거는 바로 예제로서 접근을 하면 되는데 예를 들면 리미트 n이 예제까지 다 쓰세요. n이 무한대로 갈 때 뭐 4n 제곱분의 뭐 2n 분의 3n 제곱 뭐 이런 게 나와 있다라고 합시다. 맞죠? 그럼 우리가 기존에 이런 극한을 알고 이 수열의 극한을 알고 싶은데 이거 직관적으로 파악이 가능하겠습니까? n이 무한대로 가면 이거 왠지 얼마로 갈 것이다. 또 이 그래프 그릴 수 있겠어요? 못 그립니다. 알겠죠? 현재로서 이 수열의 극한은 우리가 예상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위에서 설명했던 방식을 이용해서 접근을 하는데 현재 분모의 최고차가 2차죠. 맞습니까? 분모의 최고차가 2차죠. 그러니까 분모 분자를 n의 제곱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n의 제곱으로 나눠주면 4n 제곱은 이게 4가 되겠고 더하기 2n은 n분의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3n 제곱은 3이 될 겁니다. 맞죠? 그렇게 하고 나서 이것도 기본적으로 준비학습이 좀 되어 있어야 되는 건 뭐냐면은 교과서에 딱히 언급하진 않지만 리미트 이거 직관적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상수는 얼마 되겠습니까? n이 엄청 커져요. 이게 10억분의 뭐 2, 1000억분의 2 맞죠? 이렇게 된다 치면 이 값이 얼마를 향해 간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 0을 향해 간다는 것은 충분히 파악할 수 있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기본적으로 아는 상황에서 능숙하게 좀 활용을 해줘야 됩니다. 물론 뭐 n의 제곱이라도 그렇고 n의 세제곱이라도 그렇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하면 된다? 아까 뭐라 그랬죠? 이 리미트는 극한의 성질에서 보면은 이 리미트는 분배가 매우 자유로웠어요. 심지어 시그마보다 더 자유로웠죠. 맞습니까? 뭐 분자, 분모, 곱셈 이런데 다 나눠줄 수 있었는데 아주 중요한 것이 극한의 성질은 쌤이 아까 색깔펜으로 썼는 거 뭐죠? 뭐 할 때만 쓸 수 있다.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수렴, 함이 밝혀졌을 때만 써먹을 수 있다 했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걸 갖다가 요렇게는 못 나눠줍니다. 왜냐? n이 무한대로 가면 얘 어디로 갑니까? 무한대로 가잖아요. 수렴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오케이? 근데 지금 요걸 요렇게 바꾸면 요거 얼마로 가? 4. 그러니까 수열 자체가 4니까 첫째 항도 4, 둘째 항도 4. 맞습니까? n의 무한대가 들어가도 4. 이거는 극한 얼마입니까? 0이죠. 방금 했던 대로. 이거 극한 얼마입니까? 3이죠. 그러니까 각각 다 수렴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요 리미트를 우리가 다 이렇게 나눠주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4 더하기 0 분의 3 해가지고 4분의 3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맞죠? 4분의 3이다. 그 다음에 얘를 하나 더 보여주겠습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이 무한대로 갈 때, 뭐 예를 들면 n 제곱 더하기 2n 분의 n이다. 뭐 이런 건 어떻게 하느냐? 역시나 포인트는 똑같다. 그러니까 이걸 왜 우리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라고 하는지 다시 한번 보면 분모만 당장 봤을 때 어때요?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게 어때요? 무한대로 가잖아 지금. 맞죠?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게 무한대로 가죠. 무한대 제곱이면 무한대일 거 아니야. 맞죠? 그래서 무한대로 가고 이것도 무한대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은 위에서 말한 포인트대로 분모의 최고차 이것도 역시나 2차니까 나눠줍니다. 나눠주면은 이거 어떻게 돼? 1 더하기 이거는 n분의 2 분의 n분의 1 되잖아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요거 리미트 이렇게 나눠줄 수가 없습니다. 기존의 식에서는. 맞죠? 얘들이 뭐 하지 않기 때문에 수렴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바꿔주면 이거 극한 얼마예요? 0이죠. 이거 극한 1이고 이거 극한 0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1 더하기 0 분의 0 해서 답은 0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은 다 했습니다. 다 했어요. 두 번째 유형 가겠습니다. 두 번째 유형. 뭐였죠? 아까 쌤이 뭐 했다 했죠?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 있다고 했죠. 맞죠?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은 역시나 2-1번 이 안에서도 1번 뭐가 있냐면은 루트 빼기 루트 꼴이 있고요. 루트 빼기 루트 꼴이 있고 이 두 번째는 그냥 다항식 꼴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루트 빼기 루트 꼴에 대한 포인트가 중요해요. 알겠죠? 포인트가 중요하고 일단 포인트 잡아주고 왜 그런지 보면서 한번 이해해 볼게요. 루트 빼기 루트 꼴은 해결의 팁은 분모에 1 있다고 보고 유리화 시키는 거예요. 분자를. 자, 고마워. 누구지 이 시간에? 분자를 유리화 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바로 예를 들어서 설명할게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뭐 루트 n 제곱 더하기 3n 빼기 n 요런 거 계산하는 건데, 이걸 일단은 왜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라고 하는지를 먼저 볼게요. n이 무한대로 가면 이거 무한대로 가는 거 맞죠? 이것도 무한대로 가잖아. 맞죠? 그러니까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라고 합니다. 근데 역시 직관적 파악이 어렵죠. 맞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한다? 분모에 얼마 있다 본다? 1 있다고 본다. 근데 실제로 분모에 1 있는 거잖아. 맞죠? 그래 놓고 이거 좀 고쳐줄래? 분모에 1 있다고 보고 이거 지우지 말고 뒤에다가 요거만 좀 추가해서 써주세요. 보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바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만 추가해서 써주시면 됩니다. 쌤 이게 뭔 말이죠? 일단은 아까 얘기했던 게 뭡니까? 분모에 1이 있다고 보고 유리화 한다 했죠. 그럼 n제곱 더하기 3n 더하기 n을 분모 분자에다 곱해주잖아. 그러면 이거는 태어나서 우리가 처음 해보는 계산 방법이죠. 맞습니까? 이때까지 분모에 루트 있으면은 그걸 없애긴 했었는데 갑자기 분모에 1 있는데 갑자기 뭐 완전 전문용어로 깽판 치는 거잖아. 맞죠? 근데 이런 짓을 왜 하느냐? 분모에다가 루트를 만들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알겠죠? 우리가 앞서 배워서 익숙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유리화를 하면 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바뀌는지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지금 이거는 그러면 루트 n제곱 더하기 3n 더하기 n이 되고요. 그 다음에 분자는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하면요. 앞에 거 제곱하면은 루트 벗겨지고 뒤에 거 제곱하면 n제곱이니까 빼니까 얼마 됩니까? 3n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 하고 나니까 어떻게 돼?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거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니까 이거 무한대죠. 그냥 이것도 무한대잖아.
맞죠? 그러면 우리가 원하던 뭐분의 뭐꼴이 된 거예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된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은 그 다음 단계는 또 똑같죠. 뭡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서는 분모의 최고차로 나눠져라 라고 했는데 지금 이거 제곱의 루트니까 실제로는 1차인 셈이고 얘도 1차입니다. 그래서 분모 분자를 똑같이 n으로 나눠줄 거예요. 그럼 3n을 n으로 나눠주면 3이고 n을 n으로 나눠주면 1이고 맞죠? 얘를 n으로 나눠주면 루트 R에서는 n제곱으로 나눠준 셈이 되죠. 그러면은 루트 1 더하기 n분의 3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재밌는 게 다시 뭐예요? 아, 요거는 분배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였습니다. 왜? 수렴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요렇게 했기 때문에 요거 지금 3으로 수렴하고 요거 1로 수렴하고 요거 얼마로 수렴합니까? 1로 수렴하죠. 맞죠? 그래서 이거 다 요렇게 나눠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몇 분의 몇이 되는 거지? 2분의 3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2분의 3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다항식꼴은 부담이 별로 없어요. 다항식꼴은 부담이 별로 없고 직관적으로도 사실 우리가 충분히 파악할 수 있긴 한데 그냥 포인트 잡아주긴 할게요. 최고차로 묶어내기 그쯤 이해하시면 됩니다. 바로 가볼게. 바로 가보면 예를 들어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뭐 n 세제곱 마이너스 n 제곱 플러스 n 뭐 이런 게 있다라고 합시다. 플러스 n 빼잖아요. 그럼 이게 바로 무한대 빼기 무한대잖아요. 맞죠? 무한대 빼기 무한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사실은 센스 있는 학생 10명 중에 한 8명의 결과 바로 알죠? 똑같이 무한대인데 얘는 세제곱이고 얘는 제곱이니까 얘가 얘보다 훨씬 크죠? 그러니까 뭐 10억에서 100만원 빼면 얼마야? 10억이 뭐 맞나? 이건희 전재산에서 박영희 전재산을 빼면 이건희 전재산 기별도 안 난다고 맞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요렇게 한번 접근을 해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여기서 n 세제곱으로 묶어냅니다. 그럼 이거는 1이 되겠고 얘는 n분의 1이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고 나서 얘의 극한이 얼마예요 현재 그러면? 얘의 극한이 1이죠. 맞죠? 얘가 극한이 0이니까 이게 1이니까 무한대 곱하기 1에서 결과는 무한대다. 맞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잠깐 한숨 돌리고 저 뒤에 등비수열의 극한부터 또 열심히 큰일 날 뻔했네. 큰일 날 뻔했네. 수열의 극한의 대소관계도 해야 되겠네요. F2 한번 올려주세요.